4명만 구속시킨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궁금들 하실 텐데요. 자, 어제 남욱 변호사 그리고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이 두 명이 아마 재판에 법정에 출석을 하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이 된 모양입니다. 잠깐 먼저 보시죠. 증인신문 앞두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김만배 씨는 청화동인 1호가 본인 거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화동인 1호 소유주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4명만 구속시킨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곽상도 의원 측이 남욱 변호사에게 신문을 하는 과정에 남욱 변호사가 최근에 검찰에서 진술한 그 발언이 모니터에 떡하니 떴다는 거예요. 자, 그래픽 넘겨주세요. 뭐라고 떴냐면 검찰 수사팀이 지난해 10월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남욱 측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때 정영학이 남욱의 책임을 다 너한테 떠넘기려고 하니까 들어와라 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유동규, 김만배, 최윤길, 성남시 공무원 1명 등 4명만 구속시키겠다라고 얘기했다라는 이 진술 내용이 모니터에 딱 떴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남욱 변호사가 보니까 실제로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들어오면은 불구속 수사를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들어왔는데 결국 구속은 됐습니다. 불구속 안 되고 구속됐어요. 남욱 변호사가 보니까 그 당시에 검찰에서 했던 대로 그 4명만 실제로 구속이 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더라. 유동규, 김만배, 최윤길 이분들은 실제로 구속 기소가 됐고 성남시 공무원 1명은 고 유한기 씨인데 이분은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윗선까지 안 올라가고 저 4명에 대한 수사만 한다고 하더니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 최단비 변호사님, 이 어제의 증언이 갖는 의미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남욱 그 변호사의 주장이고 진술인데 그 당시에 그런 어떤 검찰 수사가 결론이 있었던 수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예를 들면 어떠한 그 수사를 하면서 그 수사가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서 진실을 파헤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정 수준까지 결론을 놔두고 했던 수사다라는 게 이제 남욱 변호사의 진술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유동규, 김만배, 최윤길, 성남시 공무원까지만 구속하겠다. 그 얘기는 지금 김용, 정진상 위에 윗선은 수사를 안 하겠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그 뒤에 얘기하는 것이 유동규, 김만배, 최윤길은 정말 구속이 됐다는 거예요. 본인은 이제 불구속으로 약속을 받고 들어왔지만 구속이 됐다는 것이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그 당시엔 정말 그 위에 예를 들면은 김용, 정진상까지 수사가 됐느냐? 안 됐었잖아요. 안 되고 지금 이번에 수사 주체가 바뀌면서 새로운 진술이 바뀌면서 김용 그리고 지금 정진상의 수사가 시작됐단 말이죠.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왜 지금 김용과 정진상의 수사가 새로 시작되느냐. 그럼 이게 수사 주체가 바뀌어가지고 이 수사가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재명 대표를 위한 표적 수사,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남욱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그건 오히려 예전의 수사의 결론을 정해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저 대장동 수사를 총괄하던 아마 분이 이정수라고 서울중앙지검장일 겁니다. 근데 저분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마 고등학교 후배일 거고 문재인 정부 때 뭐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친문재인 성향의 검사 아니냐. 라는 평가를 받던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쨌든 대장동 수사를 총괄해 왔는데 어쨌든 남욱 변호사의 이 증언이 나오면서 뭔가 새롭게 어쨌든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저는 저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이정수 씨 얘기도 했지만 당시에 언론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대장동 사건 터졌는데 왜 성남시청 압수수색 그렇게 안 합니까? 그리고 왜 시장실에 대해서 압수수색 안 합니까? 그리고 그 돈이 그렇게 계속 나오면 빨리 계좌 추적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론에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지연됐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유동규 씨는 어떻게 정진상 씨는 유동규 씨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한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그 직전에 전화를 해서 야, 너 빨리 도피해 있든지 핸드폰 버리든지 이렇게 지시를 했을까? 예. 그거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 극비리에 진행돼야 될 압수수색이 어떻게 그 정진상 씨는 알게 됐을까라는 것들이 궁금했는데 지금 저희가 그 정확한 그 증거가 없으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검찰이 만약에 정말로 남욱 씨와 이런 식으로 거래 시도를 하면서 야 너는 봐줄 테니까 나머지 4명으로 우리가 대충 정리해서 끝낼게. 예. 이렇게까지 거래 시도를 했다면 결국은 이게 나중에는 이게 감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허. 이 검찰이 알겠습니다. 피의자들과 도대체 무슨 관계였던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상이 규명돼야 되는 게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 예. 남욱 씨 말이 여러 가지가 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주장 자체도 잘못된 주장이잖아요. 본인 뭐 불구속 수사하기로 약속했는데 구속 당했고 들어오니까 그리고 실제로 구속됐다. 그리고 또 예. 여기에서 또 저 곽상도 씨도 또 추가적으로 구속되고 또 추가적인 조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욱 씨가 과거에는 새누리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당직도 맡았던 이런 사람인데 정권이 바뀌니까 곧바로 자기 이해 요구에서 생각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 수사 당시에는 이재명 그 당시 후보가 당선될지도 몰라서 무서워서 거짓말 시켰다가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하나도 이재명은 안 무서우니까 진실을 이야기한다. 예.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의 주장이 정말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자복하는 꼴이고요. 예. 그 당시에 이정수 중앙지검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 문재인 정부 때 요직에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요직에 있었던 분들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장 신뢰하는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다 잘못됐다, 그 검찰들 다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네. 반대로 들어서 얘기하면 들어서 얘기하면. 지금 현재 이 대장동 수사를 하고 있는 그 저 검사들이 있잖아요. 네. 저 특수통들 윤석열 대통령이 직계 라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 수사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국민적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과거의 수사는 이재명 봐주기 위한 수사였었고 지금 수사가 정당하다라는 주장보다 네. 이 사건 전체가 국민들의 궁금증을 다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집 김만배 씨 누나가 사준 것 조사하고 부산저축은행 돈이 마련된 행위 예. 이런 것들도 좀 조사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공평하게. 예. 하여튼 이제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검찰이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소가 된다면 재판부는 또 그에 따라서 또 신중하게 재판을 통해서 유무죄를 가려야 할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 과정들이 다 진행이 될 테니 한번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면서 오랜만에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의 정무조정실장 얘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18일 목소리입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3인 성호입니다. 군사 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이동규 본부장이 1억 4천만 원 줬다고 혐의 소명 어떻게 하셨어요? 성실히 맺고요. 어떤 탄압 속에서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발전할 겁니다. 계속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지금 구속이 됐잖아요. 구속 적부심까지 청구했는데 법원에서는 안 됩니다. 계속 구치소에 계세요. 이제 그렇게 됐고. 근데 최근에 검찰이 조사를 하는데 김용 부원장에 의해서 정진상 실장도 노코멘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까?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물증과 증언, 모른 채 진술인데 재판에 불리해질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뭔가 답변을 하다 보면 검찰 수사에 뭔가 말려 들어가는 걸 걱정하는 거 아닐까라는 해석이 하나 있고, 뭔가 이재명과의 연관성을 검사들이 물어볼 텐데 거기에 답변을 하기 시작하면 뭔가 검찰이 의도하는 거에 또 말려 들어가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 때문에 노코멘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김용, 정진상 두 명이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언제 입이 열리게 될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